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에서 구조를 담당하는 자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목조주택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룰 목조주택은 미국식 경량 목구조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재를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하고 실무에서 쓰는 자재 위주로 말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수분에 강하고 방충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부목이고요. 둘째는 목 구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일반 구조목.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구조체 외부에 시공하는 합판입니다. 그럼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습으로부터 구조체를 보호하는 방부목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연 방부목과 인공 방부목이 있는데요. 천연 방부목은 원래 나무가 방부 성능을 가지고 태어난 나무를 말합니다. 값이 비싸고 나무 질도 좋기 때문에 외부를 치장하거나 비를 맞아도 되는 곳에 시공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목구조에 들어갈 인공 방부목은 화학 약품을 가압하여 방부한 나무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CCA, 구리 크롬 비소로 방부하여 사용하였는데요. 크롬과 비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그나마 적게 나오는 ACQ, 알킬라인, 구리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방부한 나무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구리, 붕산, 데프코나졸로 방부시킨 친환경적인 CUAZ, 카파졸 방부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비교적 소프트한 나무인 소나무가루 방부 처리한 ACQ의 방부목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방부목에 따라 등급이 있는데요. H1, H2, H3, H4, H5 등급이 있습니다. H1은 실내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H2는 약간의 습한 환경, H3는 항시 습한 환경이고요. H4는 물에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H5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바로 바닷물에 담가도 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요. 그렇다면 목조주택 토대로 쓰일 방부목은 어떤 등급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목조주택에서 기초 콘크리트 위의 방부목은 항시 습한 환경에 맞추어진 H3 등급 이상이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일반 구조목으로 가겠습니다. 구조목의 수종은 소나무과입니다. 구조목에 찍힌 도장을 보면 SPF라고 찍혀 있습니다. 즉 S는 스프러스, 가뭄비나무, P는 파인, 소나무, F는 파, 전나무를 나타냅니다. 이 중 하나의 수종이라는 건데요. 이런 소나무과의 특징은 침엽수로 해를 많이 보기 위해 길게 자라 나무가 비교적 곧고 뿌리에서 얻은 물이 잎에서 증발이 적기 때문에 나무에 물을 담고 있어서 나무가 무르고 결과적으로 가벼운 나무에 속합니다. 하여 이런 나무를 구조목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화렵수가 있는데요. 나무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고 잎의 수분이 신속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이동하는 통로가 크고 넓어 나뭇결이 선명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구조목으로 사용할 때 나무가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 찢어지거나 못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또 무게로 인해 작업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뭇결이 좋아서 마감재료의 사용이 많다 보니 목조주택의 구조체로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인 나무도 있겠죠. 그에 반해 소나무는 가볍고 작업성이 좋고 못을 박아도 쉽게 깨지지 않아 구조체로는 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목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나무의 경도, 휨 정도, 옹이, 갈라짐, 비죽으로 등급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1, 2, 3등급으로 나뉘고 세세하게 보면 까다롭게 나뉘어 있습니다. 해서 모두 알 필요는 없고 보통 육안으로 구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통나무의 단면을 보면 중심부를 심재라고 하고 사이드를 변재라고 합니다. 물론 사이드는 나무 껍데기인 피죽과 만나고 나뭇가지의 자리인 옹이도 많습니다. 따라서 변재에서 가공되는 나무 중 2등급이 많은 것이고요. 심재에서 나오는 나무가 넓고 좋은 나무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안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등급은 피죽이 없고 2등급은 피죽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 조각을 덧대어 가공한 엔지니어링 우드라 불리는 글루렘, 아이조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를 건조시킬 때 나무가 수축이 됩니다. 우리가 수입해 쓰는 나무의 함수율이 17% 미만이고 건조가 잘 된 나무를 수입해 사용하는데요. 나무를 건조해서 쓰려면 제지할 때 수축할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크게 제지하게 되는 것이죠. 본치스를 만들려고 크게 제지한 건지 본치스로 제지해서 작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인치로 제지하여 1인치 반으로 작게 된다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두께 2인치, 폭 4인치로 제지한 나무를 건조시킨 후 2차 가공하면 1인치 반, 3인치 반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스로 가공이 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2x4는 실제 치수가 아니고요. 실제 치수는 1인치 반, 3인치 반이 됩니다. 5개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규격인데요. 바로 2x4, 2x6, 2x8, 2x10, 2x12가 있습니다.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면 되고요. 이것들의 실제 치수는 1, 2분의 1에 3, 2분의 1, 1, 2분의 1에 5, 2분의 1, 1, 2분의 1에 7, 4분의 1, 1, 2분의 1에 9, 4분의 1, 1, 2분의 1에 11, 4분의 1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치를 쓰지 않지만 목조주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인치를 겸해하여 설명하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밀리미터로 쓰면 부르는 치수와 실제 치수를 같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리로는 순서대로 38에 89mm, 38에 140mm, 38에 184mm, 38에 235mm가 됩니다. 38에 286mm가 2x12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치수가 됩니다. 길이는 모든 치수에 따라 각각 8피트, 10피트, 12피트, 14피트, 16피트, 18피트, 20피트로 생산이 되고요. 다른 말로 8자, 10자, 12자, 14자, 16자, 18자, 20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리로는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으로 나타냅니다. 길이는 정확하진 않고요. 조금 길게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격은 방부목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방부목은 물이 젖은 상태에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로 합판입니다. 외벽과 지붕에 붙이는 합판과 바닥에 붙이는 합판으로 나뉩니다. 외벽과 지붕에 붙이는 합판은 OSB라 불리는 합판입니다. 두께는 11.1mm, 12.7mm 등이 있습니다. 더 얇은 것도 있긴 하는데 주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합니다. 바닥에 붙이는 합판은 TNG라고 하며 두께는 18.3mm입니다. 특별히 바닥 합판은 서로의 홈을 맞추어 시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조주택에 쓰는 이러한 합판들은 나무 조각들을 접착제로 버무려 압축시킨 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판까지의 설명이 끝났고요. 잠깐 이러한 나무들을 연결하는 철물을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못이 있겠고요. 전기도금, 아연도금, 일반 철못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나무를 연결하는 앙카, L앙카, 세트앙카,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해 보강을 해주는 홀다운, 장선을 보강해주는 조이스트 행어, 석가래를 보강해주는 허리케인 타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철물을 직접 시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조주택 구조제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자재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